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파주 시장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그 파주 시민 여러분들께 한 말씀, 새해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2022년 새해가 밝았지만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들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우리 파주시에서도 시민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특히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해서 방역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서민 경제가 벼랑 끝에 몰린 어려움들을 나누고자 민생 경제 지원에 많은 힘을 쏟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모두 다 코로나를 이겨내고 호랑이의 힘찬 기운을 받아서 시민 여러분 가정에 좋은 일만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예, 시장님 벌써 3년 반이 지났습니다. 예. 그 민선 7기 파주호를 이끌면서 가장 보람된 일, 또 아쉬웠던 점이 있었던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시민 여론 조사를 해보면 가장 많은 부분에 답변을 주시는 것이 GTX-A 노선 착공과 광역버스 서울 문산 고속도로 그리고 마을버스 준공연재 천원 택시와 같은 이런 혁신적인 교통 정책이 인상적이었다는 답변들을 많이 주시고 계십니다. 이런 교통 혁신 분야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이 피부에 와닿는 성과들을 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가 파주시는 이런 LG 디스플레이와 같은 첨단 고가가치 산업이 매우 중요한 성장 동력이지 않습니까? 그 외에 새로운 이제 동력을 미래 성장 동력을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되는데 역사, 문화, 관광 자원을 활용한 미래 성장 동력화시키는 사업들, CJ ENM 컨텐츠 월드 그리고 임진각 평화곤돌라와 같은 이런 관광 산업과 또 우리의 허준 한방 의료 관광 사업과 같은 것들을 통한 파주의 무구간 자산을 관광 자원으로 하는 것, 그리고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파주 메디칼 클러스터와 같은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많은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아쉬웠던 점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민선 7기 출범하는 날 당시 태풍 뿌리뿌리니 상륙해서 출범식도 하지 못하고 노란 맨방의 잠바를 입고 취임식도 취소한 채 우리가 민선 7기가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2019년도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그리고 2020년도에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속되고 있는 재난과의 싸움에 역량을 집중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이 아쉬운 점도 남아 있습니다. 그 시장님 임기 중에 꼭 수행해야 할 그 어떤 시책 이때 네. 어떤 것이 있고 그 향후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파주는 남북 분단의 첫 도시로서 접경 지역에 긴장이 온전히 남아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이 파주 발전의 밑바탕이 되는 기묘한 부분이 됩니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 정책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라는 부분으로 자리 잡는 것이 제 임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파주의 남북 간, 파주시 내에서의, 파주간 내에서의 남북 간 균형 발전, 상생 발전, 그리고 도시와 전통 자연불학, 도시와 농촌 간의 이런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되고 달성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파주시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파주시 관내에서도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 지역의 인구 감소와 경제적 활력을 잃고 있는 부분을 되살리는 파주형 마을 살리기 사업과 도시 재생 사업들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되고, 이런 부분들은 해결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아울러서 이제 교통 혁신에 있어서도 그 완성형 자족형 교통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하철 3호선 그리고 서해선을 파주 운정까지 끌어들이는 대곡 운정선을 확정 짓는 사업들이 꼭 미룰 수 없는 과제다라고 생각됩니다.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가지고 그 파주시만의 그 새로운 그런 어떤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예. 뉴노멀 계획이라고 할까요? 예. 예. 한 말씀해 주십시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뉴 노멀에 대한 여러 화두들이 예. 던져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행정으로 접목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면서 또 어려운 과제입니다. 아무도 걸어보지 못한 길을 가는 것이고, 선도적으로 개척해 나가야 되는 그러한 전임 미답의 길이기 때문에 어려운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 파주시는 지난해 10월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시정 혁신 방안에 대해서 간부들과 집중 회의를 해서 79개 과제를 도출한 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이제 행정 자체도 행정 방식도 변화되어야 된다. 이런 대전제 속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업무를 어떻게 혁신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런 비대면이 일상화될 수 있는 이 비대면 민원 행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또 우리가 도입하고 있는 스마트한 교육, 또 행정, 옹업 이런 분야에 있어서의 스마트를 도입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완성해 나가는 것, 그리고 또 감염병을 예방을 위한 이러한 방역 시스템들이 더 고도화시켜 나가는 것, 12개 분야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파주시 자체적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시정 혁신 방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과제를 79개 과제를 도출해서 거기에 따라서 로드맵에 따라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고요. 또 작년 10월에도 후속타로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에 우리는 어떤 부분들을 또 지원해야 되느냐. 그래서 민생, 경제, 또 방역, 또 안전, 치안 이런 분야에 있어서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에 우리 지원해야 될 부분들도 논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과제들이 하나하나 착착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도 예상 못한 이런 변이 바이러스들이 창궐 하면서 계획들이 착착 진행되는 데는 어려움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시장님 그 파주만의 그 뉴노멀 정책을 펼치려면 그 향후 정치 일정을 또 어떻게 또 말씀을 한번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예. 올해는 이제 그 3월에 대통령 선거와 6월에 지방 선거, 양대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뉴 노멀 시대에 맞는 선거 문화가 또 올해 새롭게 뿌리를 내릴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 우리가 뉴 노멀 시대에 맞는 시정 혁신 방안들 차근차근 이렇게 차질 없이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또 행정의 또 연속성들도 많이 계속성들이 보장되는 건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을 이제 알아듣겠습니다. 지금 엉뚱한 질문 좀 하나 해볼게요. 예. 그 남들이 그 인간 최종안에 대해서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묻는다 그러면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자기 자신을 안 되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아니 그 이제 너는 누구냐? 예. 그 저는 뭐 젊은 시절 학생운동 그리고 노동운동에 뛰어들어서 20대, 30대 초반을 보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80년대, 90년대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에 뛰어들었던 그 세대들의 공통된 이 정서는 개인의 영리 또 추구보다는 사회적 공동체의 그 가치들을 숭상하고 또 사회의 변화 발전을 시키고 또 이런 것을 억압하는 구체제들을 획파하는 데 많은 가치와 또 지향을 두고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50대 후반이지만 그 20대 때, 30대 초반에 가졌던 파릇파릇하고 또 우리 공동체의 변화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열정과 에너지들이 식지 않도록 그때와 같지는 않겠지만 노력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돌발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네. 공감 가는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아까 질문하고 조금 중복될 수도 있는데 코로나가 이렇게 장기화되고 있잖아요. 예. 그럼 침체된 그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예. 가지고 계신 그 어떤 파주만의 그 어떤 정책, 성과 그리고 또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장 큰 피해 그리고 직격탄을 맞으신 분들이 소상공인들이죠. 저도 자영업자들. 그래서 이분들에게 지원을 하는데 집중을 많이 했습니다. 그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는 담보력이 많이 취약하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버텨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는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담보력이 취약한 분들을 위해서 특례 보정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담보력을 보정해주고 그에 따라서 대출 한도를 늘려줄 수 있는 이런 특례 보정 제도들을 많이 확대를 해서 지난 4년간 약 한 2,400개의 소상공인들에게 한 490억 원 전에 특례 보정 대출을 했고 이에 따라서 이자가 약 한 15억 원 정도 우리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한 100억 원 정도의 특례 보정을 더 늘려나갈 계획이 있고요. 또 소상공인들의 2차 보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금리가 시중금리와 또 대출과 담보력이 취약한 소상공인에서는 2차 고금보다 높게 이자를 지불해야 되는 부분이 불리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2차 보전으로도 한 8억 원 정도 우리가 지원을 했고 또 두 차례에 걸쳐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재난지원금이라고 부르는 우리 파주시에는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해서 두 차례에 작년까지 나갔고 또 우리 전 시민 1인당 10만 원씩 지원하는 시민 긴급생활안정지원금들을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소비가 우리 관내에서 유지되면서 소상공인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했고요. 또 지역화폐도 2019년 4월 달에 최초로 우리 파주페이를, 지역화폐인 파주페이를 발행을 해서 지금까지 한 1,200억 원 정도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1,200억 정도 발행을 했고 올해도 한 1,240억 정도 발행을 해서 지역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데 좀 도움이 되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장시현 감사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시민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하시죠. 예, 코로나19라는 복병과 장기간 싸움이 지속되면서 우리의 소중했던 일상들이 많이 무너지고 또 시민들 상호 간, 가족들 간의 이런 물리적 거리도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를 빨리 물리치고 평범한
그렇지만 소중한 일상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파주시도 최선을 다해서 방역 활동에 지원하고 또 벼랑 끝에 서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민생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올 한 해 더 건강하시고 또 어려움을 이겨내는 과정에 좋은 일들만 더 많이 생기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시장님 감사합니다. 예.